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김현웅의 굿모닝이 드디어 500회를 맞이했습니다. 네, 아유, 우리 둘이서 하니까 약간 썰렁하긴 하네요. 그러네요. 네, 뒤에 사람들을 쫙 세웠어야 되는데. 그랬어야 했는데요. 네. 자, 아무튼 500회까지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고요. 오늘 500회를 맞이해서 주간 핫토픽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자, 이와 관련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관련 전문가 그리고 탈북 방송인들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날씨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루하루 가을이 정말 또렷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야외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채널A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침 공기가 꽤나 서늘해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밖에 나오시면 느껴지실 겁니다. 이 볼에 닿는 공기가 확연히 차가워졌고 이런 긴 소매 차림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요즘과 같이 일교차 큰 날씨에는 어떤 옷을 챙겨 입어야 하나 옷장 앞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죠. 얇은 머플러나 가벼운 외투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평양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회담 이틀째인 오늘 평양은 구름만 많이 지날 뿐 낮 기온은 26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종일 구름만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남해안과 제주도는 비가 오락가락하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은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부산과 울산에서만 종일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오늘 시작된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내일까지 제주는 최고 80mm, 남해안은 10에서 50mm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와 중부 지역엔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서울 19도, 대전 17도, 안동 16도로 대부분 20도 안팎에서 서늘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엔 구름이 볕을 가리며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전주 25도, 강릉, 울산 24도 등 대부분 25도 안팎에 머물러 선선하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엔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까지 낮아져 가을이 한층 더 깊어지실 겁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분주하실 텐데요. 이번 연휴 동안 내내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함께하겠습니다. 단 아침 공기가 한층 더 서늘해지니까요. 고향 오고 가시는 길 보다 따뜻한 옷차림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어제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자, 이 남북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성과가 기대될 수 있는지 우리는 또 기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북 첫날인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네, 정작 이 가장 중요한 무엇보다 중요한 의제인 비핵화 논의는 오늘 회담 결과까지 지켜봐야겠는데요. 네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북한 권력의 핵심인 노동당 청사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 방명록엔 평화와 번영으로 결의의 마음은 하나라고 썼습니다. 첫날부터 바로 마주 앉은 두 정상. 올해만 벌써 이렇게 차례나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는데 정말 우리가 달라졌구나. 우리가 정말 가까워지구나 하는 한문준의 강의, 생명의 강의 이어졌습니다. 이정은 여자의 결단이 오늘의 너무 하지만 비핵화란 무거운 의제를 의식한 듯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정의 사이에도 계속 진전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아주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 8천만 결의에게 오늘 좀 훌륭한 그거에 한가지 2시간 동안 비공개 회담이 이어졌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진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마지막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육성으로 직접 비핵화를 말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A 김초롱입니다. 네, 제3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 전해주실 세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강명도 북한학과 교수 나와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서희 탈북방송인, 그리고 이순실 탈북방송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가 이제 3일 중에서 첫째 날이었습니다. 네. 예, 분위기도 참 좋았다라는 걸 리포트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대통령 부부를 맞이할 때부터 일단 분위기가 좋았다고 전해지고 있죠? 네. 보통 이제 북한은 가까운 외국 국가 수반이 오면 의장대가 이제 출동을 하거든요. 네네. 네, 이번에 그 3군 의장대가 다 출동을 했는데 그 전 노무현 대통령님이 방문했을 때부터 해서 이번이 좀 이례적인 그 의장대 출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도 6월 13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문하셨을 때는 그냥 인민군 의장대만 이제 출동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육해공군 3군의 의장대가 출동을 해서 그 자리에서가 아닌 또 사열을 하면서 행진을 하는 이런 모습이 좀 이례적인 모습이고 최고의 예우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조선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처음으로 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남측 중계진에 의해서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참 큰 의미가 여러모로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이제 국가 수반들이 오게 되면 조선노동당 본부 청사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조선노동당 본부 청사라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 때부터 집무실이라고, 삼충 집무실이라고 불렀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청와대하고는 조금 다른데 북한에도 청와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김일성 주석 시절에는 군수산 의사당이라고 하는, 지금은 군수산 기념궁전으로 바뀌었지만 거기서 이제 외국 수반들을 영접을 했고, 김정일 위원장 때는 만수대 의사당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이 본부 청사는 조선의 심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선노동당이 모든 것을 용도한다고 그 당 규약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회에 있는 것이 조선노동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을 공개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파격적으로 집무실을 공개했고요. 또 앞으로 계속 이런 행보를 보일 것 같은데 아마 통 큰 모습이 기대됩니다. 네, 다 보여줬다. 다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만하죠. 자, 본격적인 회담은 이제 어제 오후 3시 45분부터 5시 45분까지 2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가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임종석 실장이 이제 가기 전에 국민들 앞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군사적 대치 상태 해소라든가 또 북미관계 중진 촉진을 위해서 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기본 핵심 문제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관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비핵화가 우선되지 않으면 남북관계 발전이라든가 군사적 대치 상태 해소가 이게 공연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핵 리스트를 제출하는 거 안 하는가에 따라서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지 안 되는지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관행을 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저 통큰 관행을 봐서는 아마 어떤 모종의 그 핵 리스트를 제출할 수 있는 용단을 내리지 않을까. 여기에 지금 첨예 관시자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비핵화와 북미 대화 증진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여러 얘기가 오갔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한서희 씨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강명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 교류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된다고 하면 뭐 문화, 스포츠 교류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도 잘 돼서 남북한이 서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순실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비핵화 문제에 대한 검증 조치들을 또 다시 한번 재검토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싱가포르나 또 판문점에서 약속한 문제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재검증하면서 또 이런 문제를 토론해 볼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혼자 올라가신 게 아니라 이번엔 그 경제 수행단을 같이 동행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총 17명 정도가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회담에서 이 경제적인 분야에 대해서 좀 결실이 있을까요? 지금은 뭐 큰 결실은 있을 것 같지 않고요. 그럼 왜 이런 많은 분들을 데리고 올라간가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런 경제인들과 각계각층 분야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많은 수행원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요. 보여주는 거. 그럼 뭘 보여주냐? 비핵화 선언만 하게 되면,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게 되면 이런 많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올라간 많은 각계각층 경제인들만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지지하고 북한과의 경제 교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중지시킬 뿐만 아니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 여기 앞에 꿀떡이 있다. 이 꿀떡. 이 꿀떡을 들겠냐 아니면 비핵화를 계속 핵을 계속 고집하겠냐. 둘 중에 선택하는 거죠. 저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제가 꿀떡이라고 했지만 이 많은 분들을 데리고 간 거는 이제 꿀떡으로 표현한다면 이 꿀떡으로 표현하고 꿀떡으로 보여주면서 자 김정은 위원장 통 크게 결단하라. 우리가 모든 걸 다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다 서포트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 4대 그룹 총수들도 동행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어떤 이 분위기를 만들어서 서로가 잘 살아보자 아마 이런. 그렇죠. 비핵화만 하게 되면 이 모든 게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모든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뿐만 아니고 경제 협력을 다 총동원해서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어젯밤에 환영 만찬이 있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도 사실은 비핵화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추측을 낳고 있는데 이 영상을 먼저 또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환영 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건배사로 분위기를 띄웁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남과 북 8천만 결의 모두의 하나됨을 위하여.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 중재자로 나선 만큼 비핵화 의지도 숨기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도 중요한 의제입니다. 그러면서 남북 사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공포 해소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비핵화의 비읍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전진 도상에는 의원이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고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민족끼리를 꺼내들며 동남 북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합니다. 북과 남이 서로 손을 맞잡고 뜻과 마음을 합쳐 좌고우면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때 길은 열릴 것이며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함께 뚫고 나가자는 겁니다. 두 정상 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확인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애초 흉금을 터놓고 얘기하겠다고 한 만큼 오전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김 위원장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이민찬입니다. 네, 이렇게 어제 1차 공식 회담을 끝낸 뒤에 김정숙 여사 및 우리 측 수행원과 함께 평양 대극단에서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삼지연 관현악단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실 삼지연 관현악단이라는 명칭은 북한이 없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우리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의 만수대 삼지연 악단, 만수대 예술단 소속의 삼지연 악단이라는 그 악단을 모체로 해서 청봉악단과 모란봉 악단을 등장시키면서 합체하면서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 축하 공연에 등장하면서 삼지연 관현악단이라는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악단이 이번에도 이제 축하 공연을 맡기도 하고 앞으로 남북 문화 교류에 그 많은 이제 역할을 할 공연단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많은 문화계 인사들도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그중에 반가운 인물 가수 에일리 씨 그리고 래퍼 지코 씨도 참석을 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좀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 탁구 선수 현정화, 네, 예, 이 선수의 그 체육계에서 다시 한번 큰 또 이렇게 전환을 일으킬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코 알리 이 사람들이 그 노래는 벌써 북한의 USB나 또 이런 그
중국에서 넘어오는 USB나 무슨 이런 걸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백지영에 총 맞은 것처럼 이런 것들은 아이들도 다 따라 부를 정도로 그래서 많은 USB라고 하죠. USB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를 많이 접하고 있는 지금 현 시대에 문화 교류는 정말 쉽고도 빠르게 더 앞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그 만남이 사실 생중계로 다 전파를 타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방송을 본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본 북한 사람들의 모습이 예전과는 좀 다르지 않나 이제 이런 느낌도 받았는데 어떠셨어요? 네, 제가 평양에서 살 때 보던 주민들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이더라고요. 기존에는 사람들이 얼굴 표정들이 항상 굳어 있고 좀 야인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여유 있는 표정들과 그래도 뭐 얼굴색도 좀 좋은 편들이었고 군중 환영하는 사람들은 일반 주민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모습들과 또 평양 시내 어쩌면 기존과 좀 많이 달라진 화려하고 고층 빌딩들이 많이 들어선 여명거리 이런 과학자거리 이런 것들이 많이 기존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 교수님께서 이 정상회담의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의 뭐 기대되는 부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 그 의장대 4일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상당히 뭐 파격적인 지금 대우를 해주고 있거든요. 북한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대우를 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쩔 줄 몰라요. 오히려 너무 대우를 저렇게 환대해주고 하니까 어쩔 줄 몰라 하고 정말 감사해 하는데 그 환대와 함께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고 비핵화의 모든 것을 걸고 북미 관계 개선을 촉진해서 남북 관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환대하고 서로 이제 활발한 모습으로 좀 더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내일까지 총 3일 동안 남북 정상회담이 펼쳐질 텐데요. 좋은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공무원 지금 시간은 7시 53분입니다. 이번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간화 토픽 시간으로 진행이 될 텐데 오늘 특별한 손님을 바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1970년대 제1세대 걸그룹 출신이자 달걀을 휩쓴 최고의 여자 가수시죠. 세계 챔피언을 지낸 대한민국 복싱 신화 홍수환 씨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랑으로도 잘 알려진 분이신데요. 자,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가수 오키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증언을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 기자, 그리고 방송인 김보아 씨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여전하시네요. 뭐가 여전하죠? 표정이나 얼굴이나 모습이. 아, 저요? 예, 워낙 재미있게 사시나 봐요. 제 성격 자체가 낙천주의자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어디를 가면은 해피메이커로 될 수 있으면 사람들한테 각인되기 위해서 제가 제 자신을 항상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굉장히 좋으세요. 웃는 상이세요. 그죠? 예, 뭔가 계속 해피하신 것 같으세요. 네, 그쵸? 웃으면 복이 들어와요. 아니, 웃는 상이셔서 얼굴이 되게 더 예뻐 보이시지만 제가 조금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화면에도 예쁘게 나오시지만 지금 실물이 이렇게 예쁘신데 왜 화면에는 사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보시는 것보다 화면보다 더 예쁘십니다. 맞아요. 네, 사람들이 저 실물 보면 다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쁘다고. 실물이 더 나아요라는 소리가 듣기 좋으세요? 양쪽이 다 좋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요. 너무 실물이 이쁘다 보니까 화면보다 너무 이쁘다고 몰라봐요, 사람들이. 아니, 진짜, 아니, 후덕하세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저는 라디오 DJ를 한 20여 년을 하다 보니까 가수분들하고 이제 접촉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오키 언니하고 친해지게 된 계기는 언니가 굉장히 솔직해요. 맞아요. 솔직하고 분장실에서도 항상 오시면은 먹을 거 제일 많이 싸들고 계세요. 그리고 성격이 또 쿨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친해진 계기가
언니 제가 본명을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가수들이 꺼리잖아요. 본명이 광숙 언니. 김광숙 씨입니다. 광숙이요? 네. 저희 집 식구들 그 이름이 광자 돌림이에요. 광자 돌림. 우리 오빠는 광일이, 또 동생 광수, 여동생 광미. 그 옷에서 광이 나잖아 지금. 번쩍번쩍 지금. 맞아요. 네. 그나저나 그 김보아 씨하고는 두 분이 어떤 인연이신지도 궁금해요. 아유, 뭐 안지는 오래되죠. 방송하다 보니까 자주 만나고. 자주 이제 그 토크쇼 같은 데서 솔직담백하게 그런 이제 토크하는 그런 프로에서도 자주 만나고, 그리고 언니가 신곡을 내면 꼭 그 이모티콘 엉덩이 삥삥 하는 그거 보내요. 보아 동상 요번에 신곡 나왔어. 어때? 그래서 언니 너무 좋아요. 뜰 것 같아요. 저도 신곡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니 제 노래 국화꽃단 신곡 어때요? 그러면 뜰 것 같아. 근데 얼굴만 떴어 나는. 네, 일단 뭐 가수 오키 씨 그러면 모르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일단 오늘도 한번 읊어보죠. 이번에 프로필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김보아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조금 더 길게 이어가겠습니다. 네네. 자, 가수 오키, 그녀는 누구인가? 본명 김광숙. 자, 어느 분들이 발탁했느냐? 테너 색스폰 연주자 겸 작곡가 이봉조 선생님, 그리고 기타 연주자 겸 작곡가 김희갑 선생님이 발탁하셨는데 정말 이 한국 가요사의 획을 그은 두 분이 알아보신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먼저 1970년 미국에서 1세대 걸그룹 서울 68년이래요. 68년. 죄송합니다. 1968년에 서울 시스터즈 밴드로 미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1974년에 나는 몰라요 요 곡을 내는데 발매 1개월 만에 무려 1만 장이 팔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뒤로 연달아 눈으로만 말해요. 어디에 있을 것 같아 두 손을 잡아요. 계속 인기를 끌면서 대한민국 최고 가수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자, 1978년입니다. 이게 운명의 해예요. 네네. 그 프로 복서이자 세계 이 WBA라고 하죠. 네네. 챔피언 출신의 홍수환 씨와 연애 결혼한 이후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가수 활동 중단하고 다 왜 여자 가수들은 결혼만 하면 중단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가정에 또 음식 사업에 전념하면서 우리 곁을 떠났다가 그래도 다시 돌아옵니다. 2003년에 바로 소설 같은 사랑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네, 자 거기다가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은 제작진들의 의도가 담겨 있는지 남북 정상회담이 펼쳐지고 있는데 또 북한과도 관련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북한에서 아주 난리던 가수였대요. 유명한 가수였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6.25 때 이제 남한으로 피난 오셔가지고 저는 부산으로 피난 갔을 때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DNA를 이제 이어받아서 저는 그냥 애 때부터 가수가 돼야 되겠다. 가수로 부모님께서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68년 데뷔라고 해서 지금 깜짝 놀란 게. 그러니까요. 딱 봐도 그냥 연세가 그렇게 돼 보이시지는 않는데 68년이라 그래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지 몰라요. 참 그래도 한결같으신데 그 당시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요즘 가수로 치면 한 어느 분 정도 될까요? 그때 당시 오키 씨가 대단했죠. 정말 정말 요즘으로 치면은 이효리 씨 그냥 이효리 씨가 서러워서 울고 갈 정도로.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오키 씨가 인기였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냐면 이 언니가 노래를 하면요. 10손가락에 반지를 다 끼고 나와요. 막 번쩍번쩍. 그래서 막 나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막 반지를 끼거나 화려하게 하고 다니지 않던 시절이에요. 68년, 69년, 70년도는요. 그래서 반지 2개 꼈다 그러면 네가 오키냐? 이럴 정도로 그런 정도로 액세서리의 반지의 제왕이었어요. 가요계 반지. 어쩌면은 유행을 좀 선도하셨네요. 분위기 자체를. 제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여자분들이 아무도 목걸이도 안 하고 반지도 안 하고 귀걸이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끼고 다니니까 굉장히 시선을 많이 받았어요. 센세이션한 거죠. 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액세서리를 유행시킨 아주 첫
주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첫 데뷔할 때는 제가 세상에 없었지만 이미 뭐 인기를 끄실 때 제가 어렸을 때라 너무 기억을 해요. 근데 어떤 거냐면 다 되는 거예요. 일단 목소리 가창력도 되는데 외모도 예쁜데 춤도 되고 맞아. 거기다가 이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액세서리뿐 아니라 의상이 굉장히 화려했고 그래서 이효리 씨가 사실 트렌드 세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효리가 뭘 하면 우리가 따라 하듯이 그런 식으로 유행이면 유행, 노래면 노래, 얼굴이면 얼굴 사실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하면 지금 김보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효리라는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원조시네요. 오키 반지 뭐 이런 거. 그렇죠. 지금 우리가 뭐 전지현 선글라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네. 그 액세서리뿐 아니고 머리도 그 우리나라 말로 거지카트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근데 이제 영어로는 쉑이라고 그래요. 당시 굉장히 파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그 헤어 드라이도 없을 때 제가 갖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옷도 제가 다 이거 미싱 있잖아요. 뭐 갖고 다니는 걸로 옷도 다 만들어 있고 그랬어요. 저도 궁금한 게 굉장히 세련된 외모신데 맞아요. 어떻게 예명을 오키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촌스럽죠 이름이? 아니 그렇게 제 입으로 얘기하진 않았는데 사랑방송인과 네. 혹시 그게 모토인가요? 제가 궁금한 거예요. 사랑방송인과 어머니의 오키가 나와요. 아니 그거하고는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나요? 네, 근데 우리 이봉조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미국에 갔다 오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저를 픽업을 하셨는데 니는 이름을 예명을 오키로 해라. 그래서 순간 왜 이렇게 촌스러운 이름을 약간 해주지? 느낌이 그죠? 그랬더니 이 선생님 우리 사단은 다 희자 돌립니다. 윤복희, 정훈희, 니는 오키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오키가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외국어 중에 오케이라고 있잖아요. 오케이. 이거를 한글식 표현으로 혹시 오키라고 한 게 아닌가? 아니 그러면 뭐 오케이 목장의 결투예요? 제가 그 8군 무대에서 공연할 때 제 이름을 한국말로 오키라고 하기 힘들면 오케이라고. 그러니까. 김현욱 씨 센스야. 야, 현욱 느낌이 딱 들었다니까 이렇게. 센스쟁이시네. 네, 근데 당시 히트곡 나는 몰라요 있잖아요. 네. 노래 제목처럼 정말 몇 번을 부른지 모를 정도로 수만 번을 부르셨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우리나라 음악에 대해서 우리나라 유행가가 저하고 이렇게 잘 맞지가 않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감정이 별로 없었어요, 필이.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데 나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밤이 되면 별이 왜 온지 그래서 밤에 별이 우는가?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막 쳐다봤어요. 별들도 우라보다. 그다음에 맨 끝에 끝에 가사는 이제 눈물 속에 꽃이 피는 걸 그거는 슬펐다가 이제 행복해진다는 거구나. 그래서 그 김희갑 선생님이 어떻게 불러라까지 코치를 받으면서 노래를 했어요. 정말 모르면서 했는데 시네요, 시. 예, 히트 쳤는데 그 김희갑 곡을 선생님들 곡들이 원래 가사가 좋잖아요. 예. 그래서 그 곡을 좀 요즘에 그 젊은 우리 신세대 아이돌들이 불러도 좋겠다 이렇게들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곧 또 다시 리메이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우리 아이돌 리메이크 한번 해주세요. 네. 아니 그러면은 이 나는 몰라요라는 곡으로 저희가 뭐 물질 만능주의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나 보셨는지. 수만 번을 부르셨다고 하니까. 그때는 그게 궁금해요. 제가 지갑에 한 200~300만 원씩 갖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요? 시면 그때는 지금도 200~300만 원 가지고 다니면 엄청나게 가지고 다니는 건데. 네, 근데 그때는 200~300만 원이면 아파트 한 30평짜리 살 때였어요. 네. 그러면은 들고 다니시면서 마음에 들면 그냥 그 자리에서 값 치르고 아파트 한 채 사고 이런 거예요? 값을. 아니 그걸 안 했어요. 아니 지금 재테크 할 줄 몰라가지고 그거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몇억 원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 집 한 채를 늘 손에 쥐고 다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냥 원 없이 썼지요. 예. 대단하네요. 예. 자, 나는 몰라요로 활동하기 전에 이제 아까 우리 홍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1세대 걸그룹 서울 시스터즈라는 그룹으로 미국까지 가셨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희들 그 목표가 라스베가스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바로 미국 가기 힘드니까 홍콩을 거쳐서 이제 뭐 대만, 뱅콕, 그리스, 사이프러스 막 이렇게 그다음에 미국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라스베가스까지
정말 찍고. 하늘의 별을 땄어요. 라스베가스 플래밍고 그 대형 홀에서 공연을 하고. 야, 저러셨구나. 네, 근데 그걸 끝나고 나니까 이제 목표가 사라졌어요. 좀 허탈하셨나요? 네.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아무리 노래해도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알아주질 않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영어 노래 우리가 흉내만 내는 거니까 한국에 가서 히트를 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귀국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미국 공연이지만 이라크 공연에서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다고요. 이라크까지 진출하셨어요. 그때 이란도 갔었고요. 이라크도 가서. 그 당시에 이라크는 잘 모를 텐데. 네, 우리나라하고 수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베이루트도 갔었어요. 일주일 공연하러 간 건데 저희들이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장님이 더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매니저를 만나러 간 사이에 저희 또 이 로드 매니저분이 여기 한국 대사관이 있냐고 이제 거기 매니저한테 물어보니까 클럽 매니저한테 있다고 전화번호를 이제 알아가지고 전화를 딱 하니까 북한 대사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북 사태가 나니까 우리 매니저가 놀래가지고 다 끊었어요. 근데 저희 이름도 어디서 왔냐면 Japan, from Japan Soul Sisters 이렇게 했어요. 한국이라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고 그 사장님이 그러셔가지고 그랬더니 10분도 안 돼가지고들 왔어요. 북한 사람들이. 그러더니 우리 매니저하고 뭐 얘기하더니 갔어요. 그러더니 공연을 못 하게 됐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영어 노래만 부르니까 우리가 미국의 스파이다 이래가지고 스파이다. 네, 그다음 날 아침 새벽 일찍이 정보 그 이라크 정보부에서 불러가지고 우리 갔어요. 그래가지고 너네는 우리나라에서 나가라 이래가지고 우리 그냥 쫓겨나왔어요. 별 경험을 다 하셨네요. 스타들은 이상한 경험 많아요. 자, 우리가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생방송이라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얘기는 꼭 해야 되니까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홍수환 씨와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정말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결혼하셨다가 또 어떤 사건 뭐 이제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이혼하셨다. 그렇죠. 그래도 홍수환 씨도 유명한 분이니까 제가 잠깐만 짧게 소개할게요. 사실 인연이 있어요. 1974년 나는 몰라요 나올 때 홍수환 씨는 벤터급 세계 챔피언을 tab니다. 엄마나 참편. 그렇죠. 4전옥이 엄마나 참편 먹었어. 근데 그 뒤에 또 77년도에 주니어 패더급 세계 챔피언을 또 따요. 고개 사전옥이. 고개 사전옥이. 사전옥이. 결혼 1년 전이니까 만나고 계셨구나. 저도 초등학교 때 이 경기를 봤거든요. 근데 참 그것도 불가사의예요. 가수와 사실은 이제 스포츠 스타와 이 만남도 신기했는데 그 다음에 재결합도 또 오랫동안 헤어져 계시다가 재결합을 하게 됐고 극적인 재결합을 하게 된 거는 16년간 헤어졌다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헤어졌다가 어떻게 또 재결합하신 거예요? 우리 홍수환 씨가 이제 자기도 미국에 살다가 미국에서 별 크게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나라를 다시 오게 됐는데 저 사는 게 조금 어려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또 딸이 있으니까 우리 딸에게 이제 아빠 소리를 할 수 있게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딸을 아빠하고 만나게 하면서 다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홍수환 씨가 그냥 제가 그때 갈비집 할 때인데 괜히 매일 손님을 몰고 오는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얼굴 보려고. 그런데 이제 후배들 오면은 매상 올려준다고 고기를 진탕 먹었어요. 그러면 돈이 좀 모자라잖아요. 그때마다 카드를 안 쓸 때라 현찰 낼 때 돈이 모자라면 우리 홍수환 씨가 옆에서 돈 모자라냐? 내가 내줄게. 그리고 자기가 냈는데 그때 고깃값 많이 냈어요. 근데 지금은 홍수환 씨가 우리 오키 언니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아요. 아니 됩니다. 방송 나와서도 아니 오키 언니가 잔소리 많이 해요. 그러면 와 말도 못해요. 악셀레라를 밟으면 왜 밟냐? 아니야 나 이 소리 하면 안 되지. 조용히 살고 싶어요. 이러고 그 정도 눈치 많이 보세요. 아마도 두 분이 좀 헤어져 봤기 때문에 소중함을 더 깨닫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이제 서로 각자 그 분야에서 인정을 하면서 살아요. 스포츠계 최고는 우리 홍수환 씨. 자, 우리 홍수환 씨는 우리나라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가수는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사니까 친구처럼 살면서 깨가 제2의 깨가 쏟아지죠. 그래서 그 실력을 저희가
안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예. 아침이긴 합니다만 제가 노래 한 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곡이 나왔죠? 만큼. 예, 신곡을 이번에 나왔습니다. 인생열차. 예, 이번 이 곡도 16년 만에 나왔어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네. 보내지 마라. 못 나간다 기죽지 마라. 너나 없이 빈손으로 왔다 가는 인생열차. 어떤 날은 대박 치고 어떤 날은 바닥을 치고 가슴 치다 박수 치고 울고 웃는 인생 열차. 잘 나간다 뽐내지 마라. 못 나간다 기죽지 마라. 너나 없이 빈손으로 왔다 가는 인생 열차. 흔들흔들 비틀비틀 굽이굽이기 올라가면 내려오는 인생이란 길. 특별할 거 없더라. 영원한 거 없더라. 앞만 보고 달려라. 인생 열차야. 어떤 날은 첫차 타고 어떤 날은 막차를 타고 가슴 치다 박수 치고 울고 웃는 인생 열차. 잘 나간다 뽐내지 마라. 못 나간다 기죽지 마라. 너나 없이 빈손으로 왔다 가는 인생 열차. 울퉁불퉁 빙글빙글 돌고 도는 길. 올라가면 내려오는 인생이란 길. 특별할 거 없더라. 영원한 거 없더라. 앞만 보고 달려라. 인생 열차야. 앞만 보고 달려라. 인생 열차야. 인생 열차야. 브라보! 대박 조짐이 느껴지네요. 성장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흥겹습니다. 아우 힘도 좋으십니다. 에너지가 아침에. 예. 대단하시다. 자, 저희가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앞으로의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요, 뭐 가수니까 네. 죽을 때까지 노래를 부르고 또 이 인생 열차가 대박이 나서 제가 한 30년간 활동할 수 있도록 주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이 주님이시죠. 그럼요. 예. 아니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좀 아쉽네요. 다음에 제 얘기하려면 2박 3일 밤새야 돼요. 2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모시죠 우리. 그러니까 워낙 그 인생 자체가 뭐 우여곡절도 많으셨고 영화 같으세요. 또 지금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그 왕성 활동 제가 더 응원하고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38년 동안 칼을 잡은 남자가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바로 사람들의 입과 눈을 즐겁게 해주는 참치 요리사라고 하는군요. 네, 평생을 이 참치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유별난 참치 사랑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는 바다의 제왕 참치. 식탁 위를 화려하게 수놓는 참치에 눈과 입이 황홀해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참치의 무한 매력, 치명적인 맛. 그 맛을 위해 달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38년 동안 참치 맛을 연구해온 참치 명인 정문석 대표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도착한 경기도 안산시. 사람들 관심 집중, 발길 사로잡는 골목이 있다는데 눈길 닿는 곳곳 참치 전문점으로 가득, 바로 참치 골목입니다. 참치 고수를 찾아 헤매던 중 발견한 단서, 대한민국 조리 기능장과 명인까지. 과연 이곳이 맞을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가는 걸 보니 제대로 찾은 것 같긴 한데요. 가게 하는 손님들로 문전성시.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명인이 있다는데 명인 맞으세요? 네, 제가 바로 참치명이에요. 참치의 인생을 걸었다, 정문석 대표. 참치 맛은 물론 좋은 재료와 좋은 등급을 사서 쓰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동입니다. 참치의 맛을 좌우하는 건 바로 해동 기술. 참치는 잡히자마자 급속 냉동을 시키기에 어떻게 해동하고 손질하느냐에 따라 맛과 식감이 천차만별이라는데, 부위별로 지방 분포도가 달라 해동할 때도 염도와 온도도 다르게 해야 합니다. 1차 해동을 해가지고는 그 염도 부분들이 각 그 세포마다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2차 해동하기 전에 재단을 다 해요. 더 신선하고 맛있는 참치회를 즐기기 위해 2차 해동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참치 덩어리를 더 작게 만들어야 염분이 잘 침투해 해동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한눈에 봐도 색깔 차이가 나죠? 손질해놓은 껍질과 참치뼈를 버리지 않고 고이 보관한 명인. 도대체 이걸로 뭘 하려는지 궁금해집니다. 가게 한켠에 위치한 명인의 작업실인데요. 밤낮으로 공부하는 옛날에는 천막 튀고 공부했어. 얼마나 더운지. 여기 오면 눈물이 핑 돌아. 자연스럽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지금의 자리에 서기까지 그의 노력은 끝이 없었다는데, 쉬는 것도 포기하고 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다는 명인. 참치 강정할 건데요. 잔뼈라든지 짜투리 같은 거 잘게 카트를 해서 회를 뜨고 남은 자투리살과 참치뼈를 잘게 갈아 각종 채소를 넣고 완자를 만드는데, 이때 냉동 상태의 참치뼈만이 잘 갈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은 그만의 노하우겠죠. 참치뼈가 통째로 들어가 영양가 높고 맛은 더 좋은 고소한 참치뼈 강정이 완성됐습니다. 참치회를 먹지 못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답니다. 쫄깃쫄깃한 참치 껍질 묵과 참치뼈 강정이 완성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그의 정성을 손님들이 먼저 알아봐 줬다는데요. 가게를 찾는 단골 손님만 무려 8천여 명. 자꾸만 손이 가는 건 명인만의 특별한 맛 때문입니다. 말없이 폭풍 흡입하는데 어때요? 얘기 좀 해봐요. 쫄깃하고 고소한 맛은 좀 나요. 우선 보기도 신선해 보이고요. 이거 해동이 잘 돼서 그런지 근데 입에서 살살 녹는 것 같아요. 피부가 진짜 콜라겐이 꽉 채워지는 느낌? 피부가 좀 달라 보이지 않나? 올 때하고 달 때하고. 식탁 위에 화려하게 피어난 참치꽃. 부위마다 다른 맛을 자랑하는 참치.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배꼽살부터 한 입 크게 먹어보는데요. 순간 말이 없어지는 최고의 맛입니다. 사장님께서 명인이세요. 명인이 되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했거든요. 손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라이스를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손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맛도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참치가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특히 여기 사장님께서 명인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고 했지만 첫 번째, 사랑하고 맛입니다. 여기 사장님은 명인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고 맛을 주신 것 같아요. 고객의 신뢰와 마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고통이 뒤따랐는데요. 인대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고도 그저 참치가 좋다는 명인. 그의 꿈이 궁금해집니다. 마지막 꿈이 있다면 명장이 되고 싶은 게 저의 그 마지막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요리 쪽에는 12분이 계세요.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멀고 또 긴 시간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 꿈을 향해 포기를 모르는 남자, 명인의 꿈을 응원합니다. 참치는 뭐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럼요. 예, 맛있는 요리 잘 봤고요. 네. 자, 이번에는 강원도의 힘을 보여드리는 다 팔아드림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 준비가 돼 있는데 혜정 씨는 가을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예, 뭐 가을하면 만물이 여물어가는 계절인 만큼 저는 빨간 홍고추가 생각나는데요. 예. 강원도 영월의 특산물이죠. 홍고추의 이색 변신 현장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강원도 배광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다시 뜨겁게 강원도의 꿈이 현실이 된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끈 주역 강원도 탄광촌. 산업이 변화함에 따라 뜨겁게 타오르던 불꽃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그때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희망 프로젝트 다 팔아드림이 시작됐습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꿈은 하나, 강원도의 힘을 보여준다. 다 팔아드림의 세 번째 기업, 농업인이 행복한 영월에서 만나보시죠. 사시사철 푸른 물줄기가 온 마을에 생명을 불어넣는 곳, 강원도 영월입니다. 영월을 얘기할 때 이것을 빼놓으면 섭섭하다, 바로 홍고추인데요. 전국으로 입소문난 영월 홍고추의 매력은? 산 좋고 물 좋고 뭐 인심 좋고 물이 좋으니까 고추도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쪽쪽 뻗고 한번 탑도 깔끔하고 뭐 얼마나 그냥 달아요 아주. 아침 저녁으로 큰 기온차의 영월 고추는 단맛과 매운맛이 잘 어우러져 최상의 맛을 낸다는데요. 토양이 턱해암지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미량 요소들이 고추에 많이 흡수되면서 고추 자체의 영양이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고추가 두툼합니다. 아주 매운맛이 아니고 단맛이 나는 고추. 홍고추에는 각종 비타민과 캡사이신이 듬뿍 들어있어 피로 해소에도 그만이랍니다. 농가에서 정성껏 재배한 홍고추를 싣고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보통 이 차가 5톤 정도 들어오니까 한 3-4번 정도는 들어와요. 바로 홍고추가 새롭게 탄생하게 될 영월 농협 가공소입니다. 먼저 고추의 꼭지를 제거하고 차가운 물로 목욕 재개를 시켜준다는데요. 세척은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데 고압이 계속 쌓여주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15번 세척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고추에 쌓인 먼지와 잔여 농약을 제거해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답니다. 깨끗이 씻겨 뽀얀 자태 뽐내는 홍고추를 어디론가 가져가는데요. 바로 홍고추를 말릴 건조장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세척을 해서 이 방 안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차광막 속에서 햇빛을 차단하고 천천히 바람으로 말려나가는 거죠. 고추는 어떻게 말리느냐에 따라 상품 가치가 달라지는데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유리온실에서 직사광선을 피해 일주일 동안 잘 말려주면 맑고 고운 빛깔로 재탄생합니다. 숙성이 되면서 천천히 마르면 다 빨개진 상태에서 요 색깔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때요? 색깔 차이가 느껴지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건조된 고추는 다시 검수 작업을 거치는데 이때 혹시 남아있을 불순물이 완벽히 제거됩니다. 이 모든 공정에 해썹 인증을 받아 품질 좋고 맛있는 영월 고춧가루로 환골탈태합니다. 고춧가루로 깍두기를 담근다는데요. 이 깍두기에는 남다른 비법이 숨어 있답니다. 고춧가루를 절반만 사용해도 맛있는 김치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여기 넣으신 게 뭐예요? 영월 농업에서 만든 공고추 다대기요. 고추를 말리지 않고 쪄서 영하 40도에 보관한 후 잘게 갈아 다짐으로 만든다는데요. 오랜 연구 끝에 국내 최초로 홍고추 다짐을 개발했습니다. 김치용으로만 별도로 저희가 개발해서 이제 특허 출원한 겁니다. 보통 김치는 고춧가루로만 만드는데 고춧가루 대신 이 홍고추를 넣으면 홍고추 가격이 고춧가루 가격보다 10분의 1 가격이니까 김치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중국산 고춧가루를 쓰는 것보다 맛있고 위생적인 국산 고추를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이젠 국내산 고춧가루와 고추 다짐으로 저렴하고 맛있는 김치를 만들 수 있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홍고추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데요. 이번엔 만능 양념장을 만들어 볼 차례. 깨끗이 세척한 고추를 손가락 마디 굵기로 썰어 설탕과 1:1 비율로 섞어 100일 동안 숙성시켜줍니다. 맛의 풍미와 깊이를 더해 요리를 더욱 맛있게 만들어줄 홍고추 양념장이라는데요. 요리를 싫어하시는 분, 시간이 없으신 분, 요리를 못하는 분, 빨간 요리는 아무것도 안 넣고 요거 하나만 있으면 요리가 끝납니다. 매콤한 음식을 만들 때 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만능 양념장. 홍고추 양념장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영월 농민을 위한 노력이라는데요. 농협 가공소에서는 각 마을마다 특산품을 발굴해 농민들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농산물을 이용한 6차 산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옆에 있는 메주를 누름독에다가 차곡차곡 넣어주세요. 다 세워서요. 강원도 지역 초중고를 방문해 전통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10달. 아이들이 직접 담근 장으로 급식을 함으로써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학교에 장독대를 놓자는 프로젝트로 농촌 마을 어르신들과 학생들이 함께 된장, 고추장을 만들며 지혜와 교감을 나누는 시간. 전통식품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게 마냥 신기하기만 한 아이들. 힘들지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고추장이 힘들다는 거랑 마트에서 파는 건 싸다는 걸 느꼈어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고유의 가치를 전달하고 그 정신을 후대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영월 농협 가공소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데요. 고사리 손으로 열심히 만든 고추장과 된장이 완성됐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체험함으로 해서 전통 문화를 발전을 시키고요. 된장이라든가 고추장을 급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이 일로 해서 농한기에 없었던 소득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또한 또 어르신들한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오늘은 부모들도 함께 전통식품 만들기에 동참했습니다. 매콤하고 달달한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네,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재료 준비하시고 물론 힘들겠지만 이렇게 해서 아마 엄마들도 아이들뿐만 아니라 못 만들어 본 엄마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 대상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새로운 마을 사업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게 메주 마을, 또 방앗간 마을, 또 고추 건조 마을, 다양한 마을로 인해서 농업인이 행복한 영월, 그것이 저희의 꿈입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풋고추로 나와 빨갛게 익은 홍고추가 되기까지 농민의 땀을 행복한 결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홍고추의 이색 변신 잘 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기능 강국. 기술 강국이죠. 대한민국을 잇게 한 기능인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네, 우리나라 특유의 끈기와 열정 그리고 노력으로 일군 그들의 삶이 참 궁금해지는데요. 네. 먼저 그 첫 번째 주인공 지금 만나봅니다.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배터리가 없다면 충전. 휴대전화도 충전. 스마트한 시대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전자기기들.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 2차 전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2차 전지 성능을 좌우하는 필수 부품 리드탭. 지금 국내 리드탭 기술을 발전시키고 수출 신화를 이룬 기능 한국인 홍원희 대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국의 뛰어난 리드탭 기술력을 찾아 떠난 곳은 충북 청주시. 아침부터 찾아온 손님들로 회사가 분주한 모습인데요. 바로 지난 8월 기능 한국인에 선정된 홍원희 대표를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기능 한국인에 선정돼갖고 오늘 현판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 대표이사 홍원희. 기능 한국인은 10년 이상 산업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고 귀감이 되는 송년 기술인에게 주어지는데요. 저희 회사가 정말로 너무 자랑스럽다.
뭐 이런 생각이 지금 제일 앞서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대표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될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20년을 한결같이 달려온 홍원희 대표의 열정과 노력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대단히 뭐 이렇게 부족한데도 이렇게 받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영광을 생각하고 처음에 했던 그런 그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화 화이팅! 화이팅! 이런 홍원희 대표만의 성공 비결, 기능 한국인이 되기까지 저력은 무엇일까요? 양쪽에는 레벨 센터링이 안 맞아요. 모든 작업이 자동화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국산 자동화 설비까지 직접 개발하며 홍원희 대표가 주력을 다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 리드탭 이 제품을 저희들이 이제 주력으로 좀 생산하고 있습니다. 충전식 2차 전지는 차세대 연구개발 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리드탭이란 외부 전류를 연결해주는 단자로 2차 전지의 성능을 좌우하는 필수 부품입니다. 홍원희 대표는 이런 리드탭의 생산은 물론 탭 제조 설비 경쟁력으로 최고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리드탭의 크기가 다 다르네요. 이 배터리의 용량에 따라서 이 리드탭의 크기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등에는 소형, 전기 자동차 등 큰 용량에는 중대형 리드탭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걸 만들어갖고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이 제품이 제대로 성능이 안 나오고 떨어진다 이러면 이 속으로 공기가 주입이 되게 되면 이 배터리가 화학 반응 때문에 이렇게 부풀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견디다 못해 얘가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자칫 매우 위험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리드탭의 메탈과 필름 용착은 최고의 기술력을 요하는데요. 여기서 홍원희 대표만의 리드탭 용착 기술이 빛을 발합니다. 이 필름, 이 제품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1차적으로 윤착을 하고 2차 윤착은 이 필름과 이 메탈을 완전하게 붙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2차 윤착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 메탈에다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는 게 그게 가장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열 용착 관련 특허만도 10여 건, 2단계에 걸친 리드탭 용착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쪽에 박 과장님이 내용 알 거 아니에요, 그죠? 홍원희 대표는 최근 더욱 바빠진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로 중국 마케팅을 좀 하고 있는데 중국하고 또 일정도 마치고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면 일정이 많이 좀 부족하죠. 오늘 어떻게 그래도 꼭 지키는 것이 있었으니 지금 준비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해서 납품까지 해서 큰 문제 없게끔 해서 잘 좀 챙겨주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약속된 납품 시간을 절대 어기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저 10만 세트 한 6시에 지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서 저 상차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완제품이 아니고 저희들은 부품이기 때문에 그 완제품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공정들, 이런 공정들이 준비되어 있는 작업들이 다 돼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약속을 못 지키면 그런 공정들이 다 그 기계가 쓰기 때문에 이 납기만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직원들의 손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물리 말하는 데는 주로 특근까지 하면서 물량 그래도 어떻게든 채우려고 열심히. 네. 물량이 많으면 좀 직원들이 좀 힘들지 않나요? 네, 그런데 다들 원래 워낙 잘하셔가지고 그렇게까지는 힘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업무량에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이유. 하면 이게 손 이런데 괜찮아요? 진심으로 직원을 대하는 대표의 마음 때문이라는데요. 내가 이걸 자동화를 좀 하려고 해도 이게 너무 어려워. 일단 직원들 하고 있던 건 마음이 좀 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소통이 좀 잘 돼야 되고 또 서로 이제 왜냐면 이게 회사의 어떤 사장과의 어떤 직원과의 관계가 아닌 서로 가족처럼 이런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히 직원들의 복지에 신경을 쓴 결과 가족 친화 우수 기업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이 자연스러운 직원들. 야, 의리없게 나만 쏙 빼고 하는 거냐, 그래? 아, 자. 그렇게 홍원입의 탁구 대회가 시작됐는데요. 결과는 저녁 사왔잖아 이거. 근데 원래 이 부장님은 잘 치는 줄 알았는데, 제가 호두 잘 치네. 막걸리 내기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막걸리?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거지만 이렇게 같이 모여서 단합할 수도 있고 그 일을 떠나서 다른 분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같이 화합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기가 하도 급해갖고 좀 많이 힘든데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틈틈이 직원들과 나누는 대화는 홍원희 대표를 성장시키는 또 하나의 힘이 된답니다. 외주업체 조율하기도 일단은 뭐 다치지 말고 건강도 잘 챙겨갖고 그렇게 좀 조율하도록 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들 좀 하고. 네, 알겠습니다. 탁구 잘 쳤다. 네. 야, 다음에 진짜 내기 한번 하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들어가십시오. 오늘도 회사 식구들과 열심히 일하며 하루를 보낸 홍원희 대표. 그의 마지막 성공 비결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족입니다. 늘 바쁜 일정 중에도 저녁 식사만큼은 가족과 함께 하려고 노력 중인 남편이자 아빠. 아유, 애들한테도 잘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랬던 거지 못했던 거 많이 해주려고 지금도 애들한테 신경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젊어서 또 시작을 했고 또 시작하면서 또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좀 많은 좀 미안함은 있지만 제가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을 때도 가장 크게 힘이 되어준 게 바로 저희들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력과 함께하는 직원들 그리고 휴식이 되어주는 가족. 이 원동력으로 더 큰 꿈을 향해 달려가는 홍원희 기능 한국인을 응원합니다.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드릴 텐데요. 네. 최근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하는군요. 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널리 퍼지면서 청소년들도 도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세상에서 선배의 꼬임에 넘어가 온라인 불법 도박에 중독된 10대 남학생. 이거 너니까 주는 거야. 영화 예고편 같은 이 영상은 실제 비슷한 경험을 가진 대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만든 공익 광고입니다. 잠시 도박에 좀 관심이 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인의 도움으로 그리고 이제 기관의 도움으로 해서 중독을 치료할 수 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건에 연루된 청소년 피의자 수는 지난 2014년 110명에서 2년간 3배로 늘었습니다. 또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42%, 학교 밖 청소년은 62%가 불법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손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청소년들이 쉽게 불법 도박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박 중독은 도박 장애라는 진단명을 가진 질병으로 분류됩니다. 사회적 관심과 도박 중독자들에 대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의 폐해와 부작용을 알리는 도박 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거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채널A 이다혜입니다. 생방송 함께했습니다. 김현의 굿모닝 9월 19일 수요일 순서를 마칠 텐데요. 네. 저희가 500회를 맞이해서 알찬 내용으로 꽉꽉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더 힘차게 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송은요. 남북 정상회담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평소보다 30분 정도 빠른 7시 30분에 시작을 했는데요.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